실리콘밸리 사상가, 벤처캐피털 교수님 등으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밸리토크. 오늘은 세계적인 뇌 과학자이시자 창업가이시죠. 이진형 스탠포드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이진형 교수님으로부터 교육의 미래, 그리고 뇌과학 또 사업 연구, 앞으로 학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제가 처음에 이 연구에 뛰어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미지가 있었어요. 이렇게 회로 기판이 있으면 그 회로 기판에 이렇게 딱 납땜해서 고치잖아요, 전자회로. 그런 거 우리는 왜 할 수 없는가?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목표였는데, 그거를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측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뇌에 관한 모델을 만들고 그런 일을 계속 해왔어요. 지난 10여 년간.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자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. 뇌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적은 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뇌의 동작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중요한 몇 가지 동작들에 대해서 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고, 그거를 측정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었습니다. 제가 어릴 적부터 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뇌를 어떻게 하면 더 학습을 잘 시킬까 해서 혼자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실험을 스스로 해볼 만큼 관심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관심을 어떻게 제가 하는 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. 제가 박사를 마칠 무렵쯤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.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외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,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정말 진심으로 뇌질환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. 그걸 깨달으면서 이건 내가 고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뇌가 회로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관심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.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도 새로 알게 되면서 내가 전자공학자로서 배운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서 뇌질환을 치료하는데 쓸 수도 있겠구나. 근데 내가 뇌질환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해서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그래? 그렇게 할 수도 있어? 라는 반응을 얻었어요. 하지만 제가 그 일을 직접 한다고 했을 때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대도 굉장히 많았는데, 못 푸는 문제고 못 푼다는 거는 경험으로 직접 깨달았어요. 그리고 내가 가진 knowledge로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, 한번 사는 인생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,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직접 외할머니가 편찮으신 걸 겪으면서 모티베이션 자체도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지금까지 받은 교육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라는 이해를 통해서 그걸 하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.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. 근데 그 환경을 제공해줬던 가장 중요한 엔티티가 사실은 미국 보건복지부였어요. 외국인이었던 저에게 그냥 그야말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프로포설을 썼는데, 그 프로포설을 펀딩을 해줬어요. 그 펀딩으로 인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잡은 거였어요, 처음에는. 그리고 그 계속해서 제가 조금씩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도 그 NIH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합니다. 제가 처음으로 심사하는 과정에 가봤을 때 사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이게 민주주의구나 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서포트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펀딩의 기회가 있었고,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. 그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계속 펀딩 메커니즘을 가지고 펀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컨벤셔널 아이디어에만 펀딩이 계속 가는 것 같다 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만든 상위 시리즈로 있었어요. 근데 정말 제가 운이 좋게도
제가 처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부터 그 상들이 만들어져서 사실 그 시리즈에 있는 상을 제가 다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했을 때 처음 받은 상이 NIH Pathway to Independence Award라는 상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막 새로운 인디펜던스를 찾아서 가는 그런 학생에서 교수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처음 받으면서 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만들어진 게 NIH Director's New Innovator Award라는 거였어요. 새로운 혁신자상. 제가 처음 교수가 딱 되었을 때 그 상을 바로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아이디어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Pioneer Award는 이제 조금 더 established 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 임팩트를 내는 일을 했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Pioneer Award였는데 외부인으로서 전자공학도로서 헬스케어 문제에 들어와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NIH에서 마련해준 패스를 통해서 그 established 된 사람에게 주는 상까지 받게 된 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스스로는 인간 승리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상이었습니다. 사실 과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뭔가 중요한 브레이크스루가 있은 후에 그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문제는 뇌과학에서는 그런 중요한 브레이크스루가 제 생각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missing piece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뇌 질환 치료의 목적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뇌 질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뇌 안에 질환이 생기면 무슨 플렉 같은 게 생기는구나. 그럼 플렉을 한번 없애보자. 플렉을 없애는 것은 뇌 질환의 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. 플렉을 없애는 거는 없앴을 때 질환이 치료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러한 방식으로 뭔가 뇌에 대해서 알게 된 클루를 바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야말로 보물찾기 모델로 모든 걸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뇌 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적은 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뇌의 동작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시면 뇌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. 지난 넘어지셨나요? 아니면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셨나요? 물론 중요한 클루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고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측정을 하고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그 동작 상태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이 연구에 뛰어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미지가 있었어요. 우리 뇌질환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? 그때 떠오른 이미지는 이렇게 회로 기판이 있으면 그 회로 기판에 이렇게 딱 납땜해서 고치잖아요. 전자회로. 그런 거 우리는 왜 할 수 없는가?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목표였는데 그때 막연하게 생각한 뇌가 그게 할 수 있게 되려면 뇌를 돌리는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되겠다. 소프트웨어가 무슨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 소프트웨어가 잘못됐을 때 정상화시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측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뇌에 관한 모델을 만들고 그런 일을 계속 해왔어요. 지난 10여 년간. 근데 이제는 중요한 몇 가지 동작들에 대해서 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고 그거를 측정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점차 뇌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. 학교에서 하는 일은 비즈니스 모델이 연구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발견을 하고 그걸로 연구 논문을 내는 게 학교에서 하는 일입니다. 거기까지로는 제가 풀고자 했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그 기술들을 가져다가 직접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개발한 기술이 이제
여러 가지 질병 영역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저희가 선택한 게 간질인데요. 그 기술에 관해서는 지금 FDA 승인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고 올해 말쯤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파킨슨 병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Alzheimer's disease 그리고 empathy에 관한 디지즈에 관해서도 그 psychiatric condition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 발견이 있어서 그런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자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. 대학 교수로서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이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기업의 힘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씩 각종 질병에 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모든 게 다 더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에는 정말 장애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지금까지 이룬 연구 업적이 저는 한 5년이나 10년 전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창업을 한 이후에도 그것을 이뤄 나가려는 제 마음의 속도와 현실의 속도에 약간의 괴리가 있긴 하지만 현실의 속도를 감안했을 때도 올 말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 상품이 나와서 정말 환자가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보는 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. 남이 주는 상을 목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노벨상 주신다면 기쁘게 받겠습니다. 근데 저의 목표는 한 번도 무슨 상을 받는다거나 어떤 recognition을 받는 거를 제 개인의 영달을 목표로 한 적은 없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상이라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뇌질환에 대한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치료를 이룬다면 혹시 상을 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. 많은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엑스포넨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어떠한 플랫폼이 정착되면 그 안에서 발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해온 이 일에서 저희가 첫 번째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순간에서 다른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날까지는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팬데믹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죠.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영역은 아니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과학이 가지는 사회적인 임팩트 그거에 관한 책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회 현상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나깨나 뇌에 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뇌에 관한 합병증이나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이제 뇌 질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질환은 그냥 생기면 고치는 거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인식에서 뭐 예방이나 그거에 대한 어떠한 프로액티브한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저희가 하는 일도 이제 뇌에 관해서 질병이 생긴 환자에 관해서만 와서 진단을 해주고 치료 방법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질병이 특별히 없으신 분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뇌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저희가 원래 하던 일이 다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러한 일을 할 생각을 하지는 않다가 이런 면에서 사회적 관심도 있고 사실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어떤 회로가 완전히 망가져서 질병 증상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계속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컴퓨터도 계속
다이그노스틱스를 하고 있으면 조금 고장났을 때 고칠 수가 있듯이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솔루션을 찾았습니다. 원래 이제 뇌질환이 많이 증가됐던 이유가 다른 의학기술의 발달로 에이징 파퓰레이션이 생겨서 이제 뉴로디제너레티브 디지즈 같은 그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,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소셜 아이솔레이션으로 인해서 mental disorder, 그 psychiatric disorder가 생기는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뇌질환이 여러 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,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정말 심각해졌죠. 그렇기 때문에 뇌질환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멘탈 헬스의 문제는 각자가 나는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질병까지의 단계에 이르지 않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, 그런 면에서 뇌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측정을 할 수 있으면, 내가 체중을 잴 수 있으니까 그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듯이 나의 뇌의 상태, 나의 멘탈 헬스를 측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메인테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원상복귀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.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서스테이너블 하진 않습니다. 저희 선배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제 공순이가 되었으니 공부를 해서 회사에 취직했다가 명예퇴직을 당한 후에 피자 가게를 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. 제가 기술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제 생각에는 한국 교육이 미국 교육보다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네거티브 커노테이션이 있는 단어인데, 사실은 어떠한 것들은 주입식으로 빨리 배우는 게 더 좋은 것도 있어요. 어릴 적부터 너는 네가 결정의 주체고 네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과 동시에 너는 다 잘해, 그냥 너 맘대로 해,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. 잘못됐을 때 책임도 다 저에게 물었습니다.